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제 차례가 됐는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습관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리마인드 할게요. 우리 소프트웨어 공장은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장의 공정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 공장의 도면도를 잘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그 한 개인이 이렇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개인들 간에 협업이 되게 잘 되거나 요 얘기를 가지고서 개인의 습관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관리자의 습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장의 공정 능력이 높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한 개개인의 역량이 높아야 된다는 거하고 협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나 자신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협업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늘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개인과 개인, 이 개인과 개인 간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구성돼서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무리를 같이 리드하거나 같이 섬기거나 아니면 같이 방향을 맞춰가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리더도 좋고 코디네이터도 좋고 서번트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매니저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팀장, 뭐 리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네, 그냥 매니저라고 퉁 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는 매니지에 ER이 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매니지를 하는 사람이 매니저거든요. 그래야 매니지가 뭔지 알아야 매니저의 습관을 뭘로 우리는 봐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 한글로 이제 관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일상에서 그 관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언제 쓰시죠? 예를 한 번씩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톡톡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무슨 관리?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 예를 많이 들긴 할 건데. 체중 관리, 또 일상에서 쓰는 용어, 뭐가 또 있나요? 네? 그렇죠. 건강 관리, 좋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또 뭐 있어요? 한 두세 개만 더 얘기해 보세요. 자산 관리, 맞습니다. 자산 관리. 피부 관리, 그렇죠. 인간 관리. 그럴 때 관리라는 말을 써요. 그럼 다시 조금만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얘기가 오늘 내용이 아주 핵심이에요. 철학적으로. 체중 관리, 건강 관리, 자산 관리, 피부 관리. 그때 관리란 말을 쓰죠. 회사에서는 조직 관리, 변화 관리,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렇게 관리를 쓰죠. 관리 앞에 붙는 단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체중 관리가 처음에 나왔어요. 체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살이 찝니다. 그렇죠? 살이 찌는 걸 선호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건강 관리. 건강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찍 죽을 수 있어. 삶의 질이 좋지 않아. 안 좋아져요.
피부 관리.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로션 안 바르고 스킨도 안 바르고 마사지도 안 하고 기미 치료도 안 하고 막 자외선에다 얼굴 들이밀고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싹 삭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떨 때 관리를 묻히는지를 봤고 그러면은 관리 앞에 붙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다. 관리를 안 하면 다 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관리라는 말을 쓴다고요. 관리란 말을. 흔히 얘기하면 또 어장 관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은 다 특성이 가만히 놔두면 망한다. 가만히 놔두면 놔둬요. 그러면 형상 관리 들어보셨죠? 형상은 소프트웨어가 시간이 가면서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바뀌었지? 언제 바꿨지? 누가 바꿨지? 아, 이때 바꿨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컨트롤하라는 게 형상 관리잖아요. 근데 관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형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꿨는지도 모르고 왜 바꿨는지도 모르고 네가 바꿨다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도 관리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딱 관리란 말이 붙으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긴장해야 되냐면 신경 쓰지 않으면 얘는 망하는 거구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 상태에 놔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계속 부패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역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부패되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상태에 도시락 배달 온 거를 가만히 일주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쓸고 못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줘야 그 현 상태가 유지돼요. 좋아지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리라는 말이 붙는 대상은 가만히 놔두면 망한다. 그래서 최소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체중 관리 가만히 놔두면 50kg가 55, 60. 그래서 맨날 문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헬스 가자, 피트니스 가자, 필라테스 하자, 산책 가자. 에너지를 넣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최소. 그게 다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놔두는 걸 망하게 두지 않게끔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게 관리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SL을 써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용을 써야 되고. 그러면 스펙트라가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조직 관리, 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망해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관리자로 돌아와서 그럼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딱 와닿죠? 뭘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그 대상체를 계속 보면서 계속 봐야 돼요. 상태가 어떤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점점 망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안 힘든 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이 녹색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은
마치기로 한 그 날짜에 계획한 인력을 들어가서 계획한 딜리버리를 하는 거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뭐가 안 되면 검은 색깔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성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셋 다 안 된 거예요. 셋 다 안 된 거. 이렇게 보니까 녹색이 몇 퍼센트 정도 돼 보이세요? 대략 녹색이 30% 언더 정도. 그렇죠? 네. 정확한 수치는 그때 당시 25%라고 적혀 있었어요. 25%.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25%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그 엄청 혼나고 깨지고 마음이 낙담됐을 때 이거를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 이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수가 다 실패하는 거야. 다수가 다 어렵고 다수가 다 힘들어하는 분야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나만 코로나 걸리면 되게 억울하고 그런데 다 걸려 그냥. 그러면 왠지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이 문서를 다시 열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갖지 못한 자의 그 억울함. 나는 도대체 이 25%에 들어간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했길래 저 25%가 되고 나는 왜 75%일까? 다수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이 25%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나는 다수에 있지만 우울해졌어. 나는 왜 25%가 안 됐을까?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2008년도네요. 제가 2007년도에 저걸 봤다고 그랬으니까 2008년도에 나이파라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조사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뭐 더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탑 5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불명확한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아,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구나. 두 번째가 자꾸 바뀌는구나. 세 번째가 되게 짧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네 번째가 리소스가 부족하구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요구사항이 막 나오는구나. 이 다섯 가지. 잘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가만히 놔두면 망하게 되는 원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망하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어떤 원인이죠? 보면 요구사항 관리, 변경 관리, 인력 관리. 다 관리의 문제. 이 밑에도 6위, 7위, 8위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술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설계를 못해서 우리가 뭐 테스트를 못해서 뭐를 못해서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프로젝트가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리가 안 돼서 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관리라는 사람, 관리자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혈관과 같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혈관. 혈관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좀 많이 받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굴도 빨개지기도 하고. 근데 혈관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혈관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각종 모든 세포는 괴사됩니다. 영양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의학 잡지에서 봤는데 나이 들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인데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근력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혈관이 있어야지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야지 잘 가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아. 지금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어떤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안 보여요. 하나도. 그냥 얼굴이 뻘겋거나 되게 피곤해 보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혈관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이런 거예요. 티가 잘 안 나요. 잘해도 티가 안 나요. 잘하면 그냥 늘상 그런 줄 압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티나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해가지고 배포하는데 배포 관리가 안 됐다고 해봐요. 개발을 엄청 잘했어. 테스트도 엄청 잘했네. 근데 전달되는 배포가 엄한 게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이지. 그건 재앙이에요. 그냥 내부에서 버그 개선하는 거는 그렇게 재앙은 아니야. 그런데 엄한 게 배포되고 그 버전이 관리가 안 되면 재앙이잖아요? 이거 보시겠어요? 어항이 있어, 어항. 어항에 금붕어가 있네요. 금붕어 네 마리. 우리는 어떤 형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이 A 금붕어, B, C, D 금붕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어항 안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A 금붕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지느러미 훈련했다? 나처럼 수영하면 엄청 수영 잘해. 그러면서 지느러미 훈련한 거 막 보여주면서 뽐내면서 막 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수영할 수 있는 건 나의 타고난 지느러미 덕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건 지느러미가 건강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물을 빼봐요. 물을 빼보라고. 어항에서 그냥 물을 빼. 얘 어떻게 돼요, 그럼? 얘? 지느러미가 백날 좋으면 뭐 할 거야? 아키텍처 백날 잘 수립하고, 코드리브 백날 잘하고, 테스트 엄청 빡시게 잘하면 뭐 할 거야? 관리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리는 이런 거예요. 티는 안 나요.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뭐 하나 삐끗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요.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은 많은 분은 아실 텐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이 개발의 역량이 어떠한가 그거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그 학교에서 모델로 만들었는데 CMMI라고 불러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e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CMMI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단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입니다. 계단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 1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 1층이 지나야 2층이고 2층이 지나야 3층. 그 뜻이잖아요. 그죠? 1층에서 3층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2층을 거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준이 1층 다음에 2층, 2층 다음에 3층으로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2층을 건너뛰고 3층으로 갈 수는 없다. 이해되시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개발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잘 만들고 싶죠? 잘 만들고 싶대.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뭘 잘해야 돼? 분석을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해야 돼요. 구현을 잘해야 돼요. 테스트를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말하는 분석을 잘해야 된다. 설계를 잘해야 된다. 구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분석, 설계, 구현과 같은 개발 활동은 전부 다 레벨 3에 있어요. 레벨 3에 요구사항 개발. 이게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명세하고 분석하는 걸 말해요. 테크니컬 솔루션. 얘는 설계하는 걸 말해요. 베리피케이션. 얘는 리뷰하는 걸 말하고요. 밸리데이션은 테스트하는 거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층이 되려면 2층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 잘하고 싶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리뷰 이런 거 잘하고 싶어? 그러면 2층을 점검해. 그 얘기예요. 그럼 2층엔 뭐가 있어요? 2층에. 2층에는 베이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는 뭘 말하는 거야? 하나 볼까요? 요구사항을 관리. 요구사항만 놓고 한번 보세요. 레벨 2는 requirement management라고 돼 있고 레벨 3는 requirement development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 얘기는 requirement development를 잘하려면 requirement management부터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requirement development도 잘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야, 니네 관리 안 돼? 그러면 개발을 잘할 수 없어. 그 뜻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요구사항 관리도 안 되고 프로젝트 플랜도 못하고 컨트롤도 안 되고 필요한 어떤 지표를 뽑아서 현재 형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관리는 안 하면 티가 엄청 나고요. 잘해도 티가 안 나는데 한번 그게 문제가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스킵. 자, 그러면 관리자라면 가져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습관들. 자, 지금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보고 보라고. 그러니까 관리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을 리드하고 있다면 여기 팀을 리드하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죠? 팀을 리드하고 있다면 팀원들의 형편 상황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몰라? 그럼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진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1대1 미팅이에요. 원오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대1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대1 미팅은 제가 박사과정 때 2004년인가 그때 이 책을 읽었어요. Behind Closed Door라고 해서 밑에 보면 Secret of Great Management라고 돼 있죠. 예. 위대한 관리의 비밀. 이 위대한 관리의 비밀이 부제였고 타이틀은 Behind Closed Door예요. 그러니까 Behind Closed Door는 뭐냐면 닫힌 문 뒤편에서 라는 뜻이잖아요. 녹화가 되나? 그럼 표정은 알겠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모르죠. 반응을 몰라요. 그게 비하인드 클로즈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나 팀 매니지먼트, 조직 관리를 하는 원칙들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어떻게 소프트 스킬이 발휘돼서 진행이 되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등장했어요. 이 여성분 익숙하신가요? 샌드버그. 네,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메타의 이전 CEO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문에도 엄청 자주 나왔고. 마크 주커버그는 아시죠? 네. 그분 다음 2인자였어요. 2인자. 지금은 이제 퇴사했거든요. 이분의 말한 워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온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팅을 통해 우리는 한 페이지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on the same page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원어원의 장점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세기도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팀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리더와 팀원 사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더 자주 업무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원의 목적은 뭐냐면 이분 표현대로 하자면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일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서로 계속 맞추고 있느냐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실패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작업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방향을 맞추는 작업은 전통적으로 많은 좀 올드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야, 알았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리고 이해가 각각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리고 이 사람 화자가 말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 못해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이 막 하품하고 기지개 하고 어떻게든지 깨어있으면 내가 보여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그게 내 문제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CEO가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떨어져 봤자 당장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장 다음 달 내 월급이 얼마가 오를 거야가 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매치가 안 돼요, 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달라져. 그냥 이렇게 1대 N으로 얘기하면 다 상상하면서 듣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막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랑 1대1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집중하죠. 그 사람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자체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굉장히 이 싱크를 맞추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샌드버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한 페이지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팀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업무를 공식적으로 그 팀원에게 설명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가 받는 책임감과 주간회의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달라요.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그 다음 리더와 팀원 사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대화를 계속 리더가 되게 개박하지 않는 이상은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친밀감을 형성하게 돼요.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근데 이 정서적 친밀감은 1대 N으로 할 때는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1대 1을 하게 되면 5번 정도만 하면 대부분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점이 생겨요? 내 말의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나랑 친밀감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누가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라포가 없으면 뭐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돼요. 이분 아시나요? 인텔의 전설적인 CEO라고.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루에 몇 번 나누는 짧은 대화로 1대1 미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다른 니즈, 선호도, 경험 수준을 갖고 있고 높은 성과를 내는 리더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 많으면 열 몇 명, 적으면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각각이 니즈가 달라요. 선호가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각각 달라져야 돼요. 이분 아시나요? 넷플릭스 해적이었는데. 자,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는 탑 500인가? 구성원들과 많은 1대1 미팅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500명하고. 그들의 매니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왜 1대1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큰 목표. 그러니까 관리자 습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관리의 대상. 사람을 관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실천 방법이 1대1 미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구성원들과 생각의 온라인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온라인이 되기 시작해요. 다수를 하게 되면 나랑 벌어지는 그 간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교정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1대1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남녀도 데이트가 1대 N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네? 한 남자랑 여러 명의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데이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1대1이잖아요, 거기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더분들도 계시죠? 리더의 가장 큰 책임은 조직의 목표를 온라인 시켜주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해. 얼라인먼트. 이거 못하면 리더하면 안 돼요.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하고 이 개인하고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서서히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조직이 이 개인에게 맞춰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이 개인이 생각, 바램, 커리어가 이 조직의 목표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온라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매니저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갈 거고,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이 업무가 이거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라고. 그거 못해? 그럼 리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얼라인먼트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1대1 미팅이에요. 뭐 1대1 미팅이, 야, 애로사항 있어? 말해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라인먼트로. 그러니까 특히 중간 관리자들은, 팀장님들은 회사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 거기에 내가 온라인이 됐으면 우리 팀원들을 계속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상황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대1은 모든 리더가 투자해야 하는 필수적인
하이 레버리지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하이 레버리지 활동.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말했던 그 세 분. 굉장히 빅테크 앞서가는 그러한 IT 회사, 서비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파퓰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인지하기 시작해서 제가 전에 있었던 모든 회사들은 다 원오원을 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활동이 1대1. 왜? 온라인.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업무가 너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어요. 구글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억시즌에 의하면 최고 중에 최고의 리더, 굉장히 뛰어난 리더겠죠? 혹은 그 반대에 비해서 팀원들과 1대1 미팅을 자주 갖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되게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비 1대1 미팅을 자주 갔습니다. 원어원만 잘해도 원어원만 잘해도 조직 관리가 돼요. 어디 갔어요? 자, 원어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자라면 우리 같이 일하니까 일하는 방식을 잘 프로세스로 정의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그랬죠. 무얼 애쓰고 무얼 용서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요. 관리자가 애써야 되는 건 요구사항과 계획과 통제, 리스크, 그리고 인력이에요. 이 5가지 바운더리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조금은 하이 레벨에서 아키텍처 수준에서 같이 기술 검토를 한다든지 엔지니어링 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면 더 좋고 네. 이런 것들이 가지면 저는 스펙트라에서 매니저로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오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공감과 멘토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해 드렸고 우리 팀이 일할 때 팀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리고 계속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내가 뭐를 신경 써야 되는지 계속 찾아보고 추가적으로 아키텍처 수준에서 리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 정도를 가지면 스펙트라에서 되게 훌륭한 매니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설명했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되게 많은 걸 설명했어. 그죠?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관리자는 피드백 루프를 원활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얘기했죠? 아까 혈관 얘기? 이게 돌아가는 거. 피드백 루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로 의견을 주고 의견을 받을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근데 그 문화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조금은 상의자가 연장자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에 의해서 문화는 결정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바쁘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쁘면 이 의견은 거론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안 바쁠 때 얘기해야겠다. 그럼 언제 안 바쁘지?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저의 스케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럼 잠깐 여기 두고 가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콜백 할게요. 그렇게 하면 좀 낫죠? 그러면 아, 두고 가세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인데요. 그 언제든지 근데 불쑥 찾아오지 마시고 캘린더 보고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허락해요. 캘린더에다가 미팅을 잡으시면 허락합니다. 그러면 몹시 그거를 당황스러워해요. 맨날 불려만 가봤지 자기가 이렇게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문화적 좀 충격을 먹거든요. 그게 왜 안 되지? 네. 그게 이제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첫 번째는 조금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 그 리액션을 이상하게 하는 순간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위치나 있다면 그 피드백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 루프가 왜 필요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누구도 다음 내년도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상황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최선인지 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항상 틀릴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피드백 루프를 원활하게 해놓으면 내가 좀 실수하거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니까 빨리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드백 루프가 이게 동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이 그냥 쭉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를 자주 주기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리자의 습관의 최종 고리예요.